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열과 우리생활 비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봐야 되는 내용이 열량을 먼저 봐야 돼요. 첫 번째 열량이라고 나와 있어. 우리 지난 시간에 열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다, 그치?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했어. 그래서 어떤 거?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있을 거야, 그쵸? 두 물체가 있는데 이 온도가 다른 두 물체 사이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얘기를 해. 이때 이동을 할 때는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고?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을 할 건데, 이때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열을 잃을 거야, 그치? 온도가 높은 물체가 잃은 열량과 온도가 낮은 물체가 얻은 열량이 어떻다? 같다. 요거죠. 그래서 온도가 높은 물체가 잃은 열량과 낮은 물체가 얻은 열량이 같다라는 것이 열량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야. 그래서 요것만 제대로 알면 돼. 자, 그래서 책에 보면은 열량과 온도 변화라는 거 나와 있어. 당연히 열량은 이동하는 열 에너지의 양일 거잖아. 열량이 많을수록, 이동하는 열 에너지의 양이 많을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동하는 열의 열량이 많을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라는 거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 봤더니 물이 있어. 물의 질량이 1kg인 것과, 그리고 얘도 1kg, 그리고 2kg인 것, 이렇게 있어. 물의 양이 좀 다른 것들도 있더라. 요거에다가 열량을 내가 여기는 1kcal의 열량을 공급해줬대. 여기는 2kcal의 열량을 공급해줬대. 여기는 2kcal의 열량을 공급해줬대. 그랬더니 온도 변화가 나오겠죠. 온도 변화를 봤더니 얘는 1도씨가 변했어. 얘는 열량이 2배가 되니까 온도 변화가 2도씨가 변하더라. 그래서 이거 보고 뭘 할 수 있다? 온도 변화가 1에서 2로 변했다라는 것은 열량에 비례한다라는 거 알 수 있어. 그쵸? 이거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봤더니 이제 1도씨가 변했대. 자, 이번에는 열량이 같아요. 그죠? 2kcal로 같은데 뭐에 의해서? 물의 양에 따라서 물의 양이 많을수록 온도 변화가 적다라는 거.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열량이 많을수록 온도 변화가 크다. 근데 열량이 같을 때 물질의 양이 많으면 온도 변화가 적다라는 것까지 알면 되겠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열량을 보통 Q로 나타내요. 그래서 열량이랑 Q랑 온도 변화 델타 T라고 둘게요. 온도 변화 사이의 관계는 비례하고요. 그리고 질량이랑 온도 변화, 그래서 온도 변화랑 질량 사이의 관계는 온도 변화랑 질량 사이의 관계는 반비례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열량에 대해서 알아봤어. 열량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 비열이라고 나와 있어. 비열을 볼 건데, 비열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가 뭐냐면 어떤 물질인지 잘 모르겠어. 어떤 물질 1kg을 1kg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얘를 비열이라고 얘기를 해. 비열의 단위는 킬로 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라고 하는 단위로 나타내더라. 비열의 단위. 자, 우리 비열은 약간 분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열량을 먼저 정확하게 알면 돼. 열량 구하는 식을 알면은 비열이 너무 쉬워져. 열량 구하는 식을 알면 비열이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량 구하는 식 먼저 볼 거예요. 열량은 Q로 나타낼 거고요. 비열 곱하기, 비열은 스몰 c, 질량 곱하기, 질량은 m, 온도 변화. 온도 변화는 델타 T로 보통 얘기해. 델타 T.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온도 변화 델타 T까지 해서 이렇게 볼 건데, 단위는요, 열량의 단위가 킬로칼로리, 비열의 단위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 온도의 단위가 도시, 이렇게 될 거야. 됐지? 자, 요식, 기본적인 열량 구하는 식 안 상태에서 우리는 이 식 가지고 변형을 시킬 거야. 뭐에 대한 식으로 바꾼다? 비열은 이라는 식으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비열은 비열 빼고 나머지 넘기면 되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분의 열량이다 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열 구하는 식도 이렇게 같이 알아두면 되겠네. 그래서 열량 구하는 식과 비열 구하는 식 이렇게 알면 되고요. 우리는 열량 구하는 식으로 알면 돼. Q는 CM 델타 T, Q는 시멘트다 라는 거, 뭐 시암탉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열량 구하는 식을 알면 돼요. 자, 그러면은 비열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금 더 볼게. 기본적으로 기준이 되는 물의 비열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1번에 물의 비열에 대해서 나와 있어. 물의 비열은 1이야, 1. 그래서 1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 물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은 1kcal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비열의 특징 나와 있어. 비열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비열은 일단 첫 번째 뭐다? 물질의 특성이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 비열이 크다라는 얘기는 온도 변화가 작다라는 얘기야. 이 정도.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다. 그래서 비열의 특징이 이렇게 두 가지. 물질의 특성이 된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다라는 것들 알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가지고 예를 볼게요. 예를 보는데, 같은 열량을 가한데, 같은 질량이 같고요. 그리고 열량도 동일하게 둔 상태야. 자, 여기에 종류가 납이 있고요. 알루미늄 있고요. 그리고 콩기름
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얘네들의 비열이 납의 비열이 0.03이라고 나와 있네. 0.03. 알루미늄은 0.21, 콩기름은 0.47, 물은 1이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뒀을 때 온도 변화는요. 온도 변화. 납이 온도 변화가 제일 크고 비열이 제일 작으니까 그 다음 알루미늄, 콩기름, 물 이렇게 된대. 그래서 비열은 납보다 알루미늄, 알루미늄보다 콩기름, 콩기름보다 물이 크지만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더라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의 비열 정도는 1이다라는 거 꼭 알아두자. 나머지 비열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나머지 비열은 계산해야 되니까.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물의 비열은 1이다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다음 내용이 비열에 의한 현상 나와 있어요. 자, 비열. 물의 비열이 다른 것보다 커. 그래서 물의 비열이 가장 크다라고 알아도 될 거야. 그래서 물의 비열이 제일 큰데, 비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가 뭐가 나타나냐면 육풍이랑 해풍이 나타나. 그래서 해안 지역에서 해류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 거야. 해류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부는데 얘는 낮에는 바다에서 부는 바람인 해풍이 불고요. 밤이 되면은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부는 육풍이 불 거예요. 자, 볼게요. 낮일에 이렇게 두고 볼까? 이렇게 둘 나눠서 볼게요. 여기가 바다, 여기가 육지, 앞쪽이 낮, 쪽이 밤, 이렇게 둘게. 자, 낮일 때는 햇빛이 많이 내려쬐고 있어. 그치? 그래서 육지가 바다보다 훨씬 빨리 뜨거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육지 비열을 보면은요, 육지의 비열이 바다보다 작대. 그래서 낮이 되면 온도가 육지 쪽이 온도가 어떻게 돼? 더 높아지고요. 바다 쪽이 온도가 낮아져. 온도가 높아진 공기는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공기가 상승하고요. 온도가 낮아진 공기는 아래로 내려올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이 저기압이 되고요. 이 부분이 고기압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바람이 부니까 바다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해서 뭐가 불어? 낮에는 해풍이 불더라 라는 거. 그래서 육지와 바다의 비열 차이 때문에 그런 거고요. 밤이 되면은요, 식을 거야. 온도가 더 빨리 낮아지지. 그래서 육지 쪽이 온도가 더 빨리 낮아지고요. 바다 쪽의 온도가 천천히 낮아져서 육지보다 온도가 높은 상태가 돼. 온도가 높으니까 공기가 상승할 거고 온도가 낮으니까 공기가 하강해. 그럼 여기가 고기압, 여기가 저기압 형태로 되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 거야. 그래서 육지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해서 밤이 되면 뭐가 불어? 육풍이 불더라 라는 거. 그래서 해안 지역에서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이 부는 이유는 육지와 바다의 비열 차이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 알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일교차인데요. 하루 동안의 온도차를 일교차라고 얘기를 해. 해안지방과 내륙지방
있는데 일교차는 내륙 지방이 더 크다라는 거. 왜? 해안 지방에는 뭐가 있어? 물이 있잖아, 그지? 물의 밀도가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작다라는 거 알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요, 사람의 체온 유지도 비열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거의 대부분 뭐로 이루어져 있다?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치? 그래서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적다, 체온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것들 알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요런 것들 말고 예로 몇 가지 더 얘기를 해줄게요. 자, 우리 뭐 냉각수를 사용할 때 물을 넣어, 그치? 자동차 냉각수라든가 공장의 냉각수 이런 것들 물을 넣어. 그래서 물을 넣었을 때 물의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작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찜질팩 안에도 물이 들어있어. 그래서 비열이 크기 때문에 빨리 식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고요. 뚝배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끓일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뚝배기에 끓어 나온 찌개라든가 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을 때는 다 먹을 때까지 따뜻함을 유지해.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작아서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도 뜨거운 것을 유지할 수 있지만 양은 냄비 같은 것들, 그치? 그것들은 빨리 끓기는 해. 빨리 끓어. 비열이 작기 때문에 빨리 온도 변화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빨리 끓어.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먹을 때 빨리 식기 때문에 다 먹을 때까지 따뜻함을 유지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거. 그래서 요리를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양은 냄비, 비열이 작은 거. 천천히 하는데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뚝배기 같은 것들을 이용하더라. 비열이 큰 뚝배기를 이용하더라. 라는 것들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비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죠? 그래서 열량 구하는 시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다라는 거 봤고요. 그리고 비열에 대해서 봤어. 그지? 열량 구하는 식으로 비열 구할 수 있다라고 했어. 그지? 비열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분의 열량이다라는 거 알아봤고요. 비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해안 지방에서 바다와 육지 사이에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도 비열 때문이고요. 그리고 뭐 찜질팩에 물을 넣는다, 뭐 해안 지방이 내륙 지방보다 일교차가 작다, 사람의 체온이 유지된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비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비열은 물질의 특성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비열에 대한 내용들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